내가 한 선택은 옳았음이 해 뜨기 전에 이미 증명된다. 남해에서의 새로운 시작. 1. 새벽의 의식. 김태수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다. 서울에서 살 때는 알람이 필요했지만 남해에 온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몸이 알아서 깨어난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의 하루를 여는 신호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창문을 열자 싱그러운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5월의 남해는 완연한 봄이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지만 동쪽 하늘은 이미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오늘도 좋은 날이겠군. 혼잣말을 하며 그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나가는 동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와 두 아들, 며느리와 손자가 함께 찍은 사진. 작년 추석 때 찍은 것이다. 태수는 잠시 사진 앞에 멈춰서서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다 여보. 그래도 나는 행복해. 이 바닷가 산책. 집에서 나와 마을길을 따라 걷는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미 몇몇 이웃들이 밖에 나와 있었다. 태수씨, 벌써 나왔어? 마을 어귀에 사는 박씨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다. 그는 태수보다 5살 많은 남의 토박이다. 네 형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야 평생 이렇게 살았지. 바다 사람은 원래 이런 기라. 오늘도 걸으러 가나? 예, 해 뜨는 거 보고 올게요. 박씨 아저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태수가 서울에서 혼자 내려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다들 의아해했다. 퇴직금 받아서 내려온 건 이해하는데 왜 혼자냐고들 물었다. 태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가족들이 반대했다고. 아내는 서울을 떠날 생각이 없었고 아들들은 아버지가 혼자 시골에 내려가는 걸 못마땅해 했다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태수를 받아들였다. 그가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닷가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따라 걸었다. 신발 밑창에 자갈이 밟히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파도 소리. 이 모든 것이 태수에게는 음악처럼 들렸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붉은빛과 주황빛, 보랏빛이 어우러진 캔버스가 되어 있었다. 태수는 늘 앉는 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수평선을 바라봤다. 몇 분 후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평선 끝에서 시작된 붉은 원반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승했다. 태수는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며 이런 일출을 본 적이 몇 번이나 되었을까?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게 진짜 부자로 사는 거지. 그는 다시 혼잣말을 했다. 누군가 들으면 자기 합리화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태수는 진심이었다. 3. 아침 식사와 통화.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샤워를 하고 아침을 준비했다. 냉장고에서 어제 장을 봐온 재료들을 꺼냈다.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김치, 그리고 현미밥.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제법 그럴듯한 밥상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결혼 후 30여 년간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다가 갑자기 혼자 해먹으려니 쉽지 않았다. 하지만 유튜브를 보고 마을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보며 조금씩 늘었다. 지금은 웬만한 반찬은 다 만들 수 있다. 밥을 먹는 중에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세요? 아침은 먹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태수가 남해로 내려온 결정을 아내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3번은 전화를 했다. 네, 방금 먹었어요. 당신은? 저도 먹었죠. 큰애 집에서 손자 봐주고 왔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태수의 가슴이 뜨끔했다. 손자, 5살 된 귀여운 녀석. 그 아이를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 다음 주에 올라갈게요. 주말에. 또 그렇게 말만 하고 안 올 거면서. 아니, 이번엔 진짜 갈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숙제였다. 이혼하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겨 있었다. 태수는 왜 남해를 선택했을까? 퇴직 후 삶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서울에서의 삶은 답답하게 느껴졌다. 출퇴근에 허비하는 시간, 미세먼지,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돈이 나가는 느낌. 그는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원했다. 남해는 우연히 선택한 곳이었다. 회사 동료가 여행 갔다 온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정말 좋던데 나중에 은퇴하면 이런 데서 살고 싶어라고 말한 게 시작이었다. 태수는 그 말을 듣고 직접 남해를 방문했고 첫눈에 반했다. 푸른 바다, 아름다운 섬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분위기. 아내에게 제안했을 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서울을 떠날 수 없어요. 친구들도 여기 있고 병원도 가까이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 곁에 있어야죠.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엄마 혼자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마지막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 혼자 내려왔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다. 4. 텃밭 가꾸기.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태수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으로 향했다.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이 텃밭이었다. 약 50평 정도 되는 작은 땅이지만 태수에게는 보물 같은 공간이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가지 등을 심어 놓았다. 농사는 완전히 처음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그는 흙을 만져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웃 할아버지들이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 야, 태수야. 상추는 물을 많이 줘야 해. 아침 저녁으로 듬뿍 주고. 고추는 벌레 조심해야 해. 요즘 벌레가 기승을 부리거든.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다. 너무 물을 많이 줘서 뿌리가 썩기도 하고 벌레에게 잎을 다 뜯어먹히기도 했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배우는 게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키운 채소를 따서 먹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오늘은 상추와 깻잎을 따기로 했다. 저녁에 쌈밥을 해먹을 생각이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잎을 땄다. 아침 햇살을 받은 상추는 싱싱하고 탐스러워 보였다. 잘 자랐네. 1시간 정도 텃밭에서 작업을 하고 나니 등에 땀이 배었다. 기분 좋은 땀이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흘리던 땀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다.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 오전 10시쯤 태수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수요일은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었다. 태수도 이제 그 모임의 일원이었다. 회관에 들어서자 이미 대여섯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다. 태수씨, 왔나? 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여기 와서 앉아. 우리 한판 하자고. 태수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화투는 서울에서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배웠다. 처음에는 룰도 몰라서 헤맸지만 지금은 제법 할 줄 안다. 게임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다. 태수씨, 서울 집사람은 언제 내려온다고? 글쎄요. 아직 오겠다는 말은 안 하는데요. 에이, 남자가 혼자 살면 쓰나. 집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태수씨는 혼자서도 잘 사는 것 같던데?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어야 집이 따뜻하제. 어르신들의 말에 태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맞는 말이었다. 혼자 사는 집은 아무리 불을 지펴도 어딘가 차가웠다. 그래도 저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서울에서는 못 느꼈던 자유가 있어요. 자유? 허허, 이 양반이 참 특이해. 보통 사람들은 늙으면 자식들 곁에 있으려고 하는데 저도 가끔은 손자가 보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제 삶도 중요하잖아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태수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화투를 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다. 마을 회관에서는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제공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태수 씨도 먹고 가. 아, 저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어차피 혼자 먹을 거 여기서 같이 먹어. 결국 태수도 함께 식사를 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다. 여럿이 둘러앉아 먹으니 밥맛이 더 좋았다. 6. 오후의 여유.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잠시 낮잠을 잤다. 서울에서는 낮잠을 잔다는 게 사치였다. 주말에도 할 일이 많아서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태수는 그 느린 시간을 사랑했다.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니 오후 2시였다.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베란다로 나갔다. 베란다에서는 바다가 보였다. 탁 트인 뷰에다 낙조에 드리워진 바다가 정겹게 다가오고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요즘 태수는 책 읽기에 빠져 있었다. 서울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가고 있었다. 오늘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보다가 노란 표지에 이끌려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오후 4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안부 전화드렸어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넌? 저도 잘 지내요. 아버지, 다음 주에 내려가도 될까요? 주희랑 준서 데리고요. 태수는 놀랐다. 큰아들이 먼저 내려오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다. 물론이지. 언제든 와라. 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그럼 토요일에 내려갈게요. 하루 묵고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후 태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들이 찾아온다니. 그것도 며느리와 손자까지. 7. 저녁 준비와 일몰. 들뜬 마음으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 텃밭에서 딴 상추와 깻잎으로 쌈채소를 준비하고 마트에서 사온 삼겹살을 구웠다. 혼자 먹기에는 조금 사치스러운 메뉴였지만 아들이 올 거라는 기쁜 소식에 기분이 좋았다. 고기를 구우며 태수는 생각했다. 아들도 이제 아버지의 선택을 조금은 이해해주는 걸까? 처음에는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게 큰아들이었다. 아버지,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혼자 가실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들의 그 말이 가장 아팠다. 하지만 태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기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태수는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일몰을 보러 가는 것이다. 일출과 일몰은 그의 하루를 여는 의식이자 닫는 의식이었다. 해변에는 벌써 몇몇 사람들이 일몰을 보러 와 있었다. 관광객들도 보이고 마을 사람들도 보였다. 태수는 조용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해가 천천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주황빛에서 붉은빛으로 그리고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바다는 그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아름답다. 태수는 중얼거렸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후회가 사라졌다. 그저 이 아름다운 광경에 몰입할 뿐이었다. 8. 밤의 고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서울의 소식, 정치 이야기, 경제 뉴스. 예전에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채널을 돌리다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제주도 해녀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태수는 관심있게 시청했다.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아직도 물질을 한다는 게 놀라웠다. 저분들도 자기가 좋아서 하시는 거겠지. 프로그램을 보며 태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가족을 두고 혼자 내려온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서울에서 우울하고 답답해하던 그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무기력했다. 하지만 여기 남해에서는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았다. 텃밭에서 채소가 자라는 것, 일출과 일몰을 보는 것,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좋았다. 11시가 되자 태수는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다. 다음 주에 민수가 오면 여기저기 구경시켜줘야지. 금산 보리암도 가고 독일 마을도 가고. 계획을 세우며 태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들과 손자와 함께 보낼 시간을 생각하니 벌써 가슴이 설렜다. 9. 내일을 위하여. 잠들기 전 태수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작은 노트를 꺼냈다. 남해에 온 후부터 시작한 일기장이었다. 매일 그날의 생각과 느낌을 간단히 적었다. 5월 15일 수요일. 맑음.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아침 일출이 특히 아름다웠다. 텃밭에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화투를 쳤다. 이제 화투도 제법 친다. 가장 좋았던 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음 주 토요일에 가족들이 내려온다고 한다. 너무 기쁘다. 준서가 할아버지 손잡고 바닷가를 걸을 생각을 하니 벌써 웃음이 나온다. 아내와의 전화는 여전히 어색하다. 하지만 괜찮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언젠가는 이해해줄 거라 믿는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건강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하루였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일기를 쓰고 노트를 덮었다. 태수는 전등을 끄고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태수는 잠에 빠져들었다. 에필로그. 김태수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가족을 두고 혼자 내려온 것은 분명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도 있었다.